자, 넘어갑니다. 11번 봅니다. 이제 사례 풀이 한번 해봅니다. 또 청주에 33% 떨어진 아파트다. 낙찰받으면 되는가? 21에 5754. 아무 문제 없으면 대길이죠. 21에 5754. 자, 보겠습니다. 청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당구 전용이 18평 1억 6천이 5,200에 떨어진다. 33%. 그죠? 떨어졌는데 아파트에 이제 있습니다. 청주에 5층에 있습니다. 청주 상당구, 흥덕구가 아니고 상당구, 그죠? 이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33%. 자, 김씨가 전세권도 하고 전입일자도 하고 1억 4천을 주고 또 경매 누가 넣었죠? 신씨가 였네.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 요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배당 요구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1억 4천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전에 매수인 인수 맞다, 그죠? 맞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1억 4천이 가 있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다. 그 다음에 또 매각 문건 명령서를 봐도 항시 소멸되지 않는 뭐 이게 있겠죠?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거, 전세권 등기. 그럼 아직 1억 4천 인수다죠. 그럼 인수니까 얼마 좀 낮추면 되죠? 자, 1억 6천에 1억 4천이 인수니까 예상 낙찰가는 500만원. 됐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옵스테일은 무조건, 취득세가 무조건 4.6%. 자, 봅니다. 옵스테일에 21에 1037. 옵스테일의 좋은 점은 지금 수강생들 자꾸 받고 있는데 대출이 좀 잘 될 겁니다. 그죠? 주택이 2개 딱 크면은 옵스테일 받으면 대출되죠? 원래 주택이 2개인데 빌라 받으면은 세 번째 대출이 안 되잖아요. 주택 한 번씩 안 되는데 주택이 2개인데 옵스테일 받으면은 그거는 이제 상가로 볼 수도 있고 전입신고하면은 주택을 보는 거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상가죠. 사실은 업무시설 되기 때문에. 자, 20일에 옵스테일이 나왔습니다. 그죠? 103797의 2번. 자, 물건번호 2번입니다. 2번 64% 남구 문현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8평이고 64%좀 떨어졌다죠. 떨어졌는데 남구 문현동, 그죠? 남구 문현동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자, 쭉 보니까 1억 2,500에 허씨가 전입신고를 먼저 확정을 못 찍었네. 아마 요거는 확정자가 그냥 찍으면 되죠. 동사무소 가서 찍으면 되니까 찍었고 그 다음에 전입일자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하고 이 세 가지 했어요. 이렇게 연묵 했습니다. 했는데 경매가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도 잘 하셨고 그러면은 1억 2,500이 전입이 빠르니까 무조건 인수가 생긴다, 그죠? 그럼 1억 2,500에 부족한 거는 무조건 인수가 생기겠네. 물어볼 것도 없다, 이거는. 1억 2,500에 8,700에 떨어졌으니까 모자라는 금액은 무조건 인수가 계속 느는 겁니다. 지금 늘고 있죠. 이게 문제없다 라고 했습니까? 인수가 생긴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13번 이번 낙찰 시 인수가 2건 합하면은 3억 9,800에 낙찰이 된 거로 본다. 뭐고? 송파구, 서울 송파구에 멋이 나왔습니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20일에 5일 574, 20일에 5일 574. 51574, 그죠? 자, 송파구 문정동에, 그죠?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뭐 동네입니다. 송파구. 송파구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12평인데
3억 1700이 1억 2900에 41%까지 떨어진다. 이 상가미가 뭐고? 다세대 빌라는 뜻이죠. 다세대 빌라. 다세대 빌라. 자, 송파구의 2층인데 2층은 상가일 확률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다 상가요. 송파구 어디 있습니까? 송파구. 오륜동 있죠. 송파구 오륜동에 아시아 기자촌 아파트 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송파구 아시아 기자촌 어디 있노? 자, 하여튼 뭐 송파구에 빌라가 있는데 41% 뜨있다. 41% 있고, 자, 요런게 보이면은 주로 뭐라 했습니까? 건축물 관련을 바라겠죠. 그럼 주로 사무소인데 주거로 쓴다. 이게 대부분 많아요.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뭐 인원이 2명이노. 자, 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미스터 조가 1억 9천을 주고 전입 확정을 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조 씨가 전입 확정을 하고 1억 9천이 있다고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5일 전에 하네요. 배당 요구. 미스터 조가 1억 9천이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남 씨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남 씨가 또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압류가 있고,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 보면은 두 개 다 전일자 빠르네. 빠르고 이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경매는 제3자가 또 조경 전후고, 요 임차인에. 자, 다시요. 1억 9천 준 사람이 판결문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돌아가게 해갖고 이걸 가지고 경매를 넣습니다. 그렇죠? 자, 그 와중에 아마 집을 빼앗는 건 모르겠는데, 자우정한 그 다음에 이 남씨가 또 2억 5백에 전세가 들어옵니다. 아마 두 사람 다 진짜 임차인 같대요. 무슨 말이죠? 진짜 임차인 같고, 원래는 이제 이 1억 9천에 전세가 나갔는데 또 2억 5백에 전세권 설정한다. 뭐 설정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물건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매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하나만 주면 되느냐? 요것도 또 뭐냐? 이야기다. 그죠? 참 복잡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옥션원은 두 사람 다 1억 9천에 대해서는 배당이 좀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6,200이 인수가 되는 거고, 전세권도 또 2억 5백을 100% 인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지. 자, 일단은 그걸 한번 보자. 면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장은 뭐라고 답을 줬는지 쭉 이렇게 보니까요.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지 않은 것은 전세권 등기는 말소 안된다. 2층은 사무소다. 주거용으로 무단수거 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개 다 인수로 봐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그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습니다. 낙찰받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요. 물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대로 뭐 위치는 좋은데 두 개 다 만족을 시키지 안 되겠느냐 지금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건축물 관리대량에는 당연히 일반 건축물 딱지가 붙었네. 그죠? 붙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일단 만족을 시키고 벌써 3억 9,500, 한 4억 돈 되는데, 4억쯤 되는데 3억 1,700에 상가니까 낙찰받기는 그렇다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입찰, 저는 금지 물건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입찰 금지 물건. 또 좋다고 덜렁 달아붙지 말고. 자, 14번.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에서 전액 3,500이 인수다. 이게 말소 안 되는 권리가 전세권 설정이 있고, 자, 뒤에 갑니다. 뒷페이지.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임차인 현황에 3,500이 전입은 없어요.
얹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주택관리공단에서 전세권을 3,500을 했고 신용 김재한 씨가 경매를 넣어주고 자,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은 이 3,500은 인수가 맞다 틀리다? 맞겠죠? 맞습니다. 그럼 밑에 이건 뭐고? 이거 따블된 거네.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이거? 자, 이 필요 없는 겁니다. 괜히 이게 무엇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갔네. 자, 그 다음에 15번 봅니다. 15번. 당진시 채운동의 1120번지에 이렇게 아파트, 당진의 아파트가 70%. 그래서 물건 명시했던 이 경매의 내용에서를 보면은, 자, 일단 밑에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것이 뭐 전세권 설정은 안 된다 해야죠. 안 되는 데가 있고, 1억 8천이 웃자고, 위에 보면은, 1억 8천에 직원 이름이 들어오고, 법인이 전세권을 했고, 뭐, 이렇게 써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봅시다. 21에 5300. 자, 충남 당진의 아파트가 경매가 옵니다. 그죠? 경매가 70%. 괜찮죠? 70% 떨어졌습니다. 충남 당진에 전용이 25평. 그죠? 70% 떨어졌습니다. 당진의 아파트가 5층이지만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입자를 보니까 1억 8천이 지금 둘이가 보이네, 그죠? 1억 8천이 둘이가 보이고, 전세권도 있고, 복잡다. 다시요. 전세권은, 자, 봅니다. 전세권을 보니까 회사네, 그죠?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니까 인수가 되는 건 맞고, 아마 박성만 씨 크는 분은 이 전세권 설정을 하고, 요 직원 같아요, 직원. 직원이 1억 8천이 안 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죠? 직원이 전입 확정하고, 자, 이런 겁니다. 이 전세권자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 말고, 은행처럼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일 때는 임차인의, 이제, 임대인은 물론 소유자고, 임차인의 법인이 임차를 하죠. 해가지고, 직원이 전입신고해도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은행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기업이니까 무조건 전세권 설정해버리죠. 전세해버리는데, 이제 조그마한 이 중소기업체들은 법에, 우리 임대차보호법 보면은, 직원을 이제 넣었을 때, 전세계약서가 직원 임차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도장을 찍어놔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전 KS 아마 중소기업 간데 중소기업 직원이 1억 8천을 그대로 주고 전입 확정을 할 수 있겠죠. 해도 요거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경매를 넣어줍니다. 그죠? 이래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전세권자가 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리 보는데 법인에서 1억 8천을 했고요. 권리신고했고 또 박성만 씨가 옛날에 살고 있더라. 집행관이 가보니까 전입 확정을 해서 잘 살고 있더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말소를 안 시준다. 자, 그러면 요거는 두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1억 8천에 시세 얼마입니까? 1억 9천 한 사람 거죠. 한 사람이 갔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요 회사의 직원이다 크면은 이제 1억 8천 요쪽이 낙찰이 되면은 아까 말소 안 되게 했으니까 다 좌우전 1억 8천은 챙겨줘야 될 그런 문제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수가 부분적으로 생깁니다. 여기서는 1억 8천도 아까 말소 안 되게 했으니까 인수다. 또 이 사람도 배당 일부 받고 모자란 건 인수다. 이리 해석하는 건 조금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고 알아보고 요 직원이 박성만이다. 궁극적으로 두 개 같은 거다. 동일하다. 이리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건 없다 보고 한 4,600 정도만 더 주면 되겠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주임법입니다. 주임법에 3조, 이게 제일 중요하죠. 3조, 대학령이었더니요.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자. 이겁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요게 우리 대학요건입니다. 대학요건. 대학요건을 갖추어야 대학령이 있는 겁니다. 대학요건은 전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요? 점유. 이게 점유죠, 점유. 점유까지 해야 대학요건입니다.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 되려면은, 전입신고 해놨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해야 상가든, 주택이든, 대학령이든 이래 보는 겁니다. 근데 전입신고 해놔갖고 사람은 안 사더라. 그죠? 2년 동안, 1년 동안 사람을 안 사고 전입신고만 덜렁 해놨다. 그거를 대학요건 있다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조의 사망고민이죠.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기업 아닙니다. 은행처럼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에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요 1항에 그대로 준용하겠다 이 말이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의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3년입니다. 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혜 주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 계약서에 중소기업이 임차인이 돼도 직원이 들어도 그거는 봐주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옥션은 지주 옥션은 해석이 일어난대요. 즉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소멸 안되고 매수율이 된다. 향후 1억 8천만원 인수해야 한다는 점과 전세권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잔여 존속기간도 보장해줘야 된다. 선순위니까 잔여기간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자, 잔여기간까지. 잔여기간 문제죠. 잔여기간이, 자, 이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잘 안 씁니다. 이게 요거 있죠. 법인에서 2023년 7월 5일까지 인수다. 자, 요거는 예로 이게 이제 맞다면은 요때까지는 나갈 소리 못 한다 이만. 그죠? 그러겠죠, 그죠? 자기는 2년 딱 나는 맞춰서 들어왔는데 경매들 앞에 있어. 그럼 2년 사고 나겠다. 그 다음에 나가서는 2 플러스 2 또 주장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고. 또 상가봅니다. 상가 선순위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로 1억에 월세 1,000만원 받는 거를 코로나 돼가지고 3,000만원 월세를 300 받았어요. 3분의 가격으로. 경매들 앞에서 선순위라.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3,000만원 받고 나가라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상가는 2 플러스 2가 아니고 5 플러스 5가 될 수 있죠. 10년 동안. 그럼 그때까지 대학력을 인정해 돌아가면 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고. 또 상가는 1년에 5%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럼 잘못 걸리면은 3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해마다 5% 정도씩만 월세를 올린다. 1,000만까지는 올라갈 리가 없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배당 요구를 하면 그렇죠. 배당 요구하면은 무조건 임차권이 소멸이 되는 거죠. 배당 요구하면 소멸이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존속기간까지도 인정을 해야 된다.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이제 배당 요구하면은 무조건 임차권의 소멸을 봅니다. 나가겠다. 돈 받아 나가겠다. 그건 임차권의 포기, 소멸을 보는 거죠. 자, 16번. 선순위 전세권이 배당하지 않아서 1억 7천이 인수다. 경북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이는 가스공사죠. 가스공사가 전세권을 1억 7천하고 또 직원이 또 들어와 있고, 뭐 비슷한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 7천은 맞춰줘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1억 4천이 인수다. 이건 뭐죠? 하여튼 1억 7천은 모자라는 거는 맞춰주는 건 맞겠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1억 7천 전액이 인수다. 1억 4천 또 뭐고? 자, 들어가 봅시다. 좀 이상. 자, 20일에 경북 경상도 20일에 10799.
자, 경산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산에, 경북 경산에 전용이 25평. 좋습니다. 4,724%. 아우, 좋네. 좋은데, 법인에서, 자, 법인에서 전세권도 하고, 가스공사에서 전세권을 했네, 그죠? 하고, 인수인데, 가스공사에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1억 7천은 인수고, 박진수 씨는 먼저 들어왔네, 그죠? 전세권하기 먼저 들어왔네. 박진수는 누굽니까? 자, 이거는 이제 조금 1억 7천은 무조건 인수고, 배당을 안 했으니까 인수고, 전세권 하기 전에 먼저 7월 달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박진수 씨라고. 그럼 요거는 박진수는 전입이상 대항력 있으므로 조심해라. 잘못 걸리면은 1억 7천도 물어야 되고, 요 친구가 또 뭐 나 전세 1억 있습니다. 그럼 또 줘야 되고, 뭐 그런 또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고,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1억 7천이 인수가 맞고, 1억 7천이 인수다, 그죠? 1억 7천이 인수. 근데 1억 4천은 어디서 넣은 이게? 다른 게 들어간다, 또. 너무집에. 유정아. 이게 너무집인데. 모르겠습니다. 너무집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1억 7천이 인수다. 낙찰 금지죠, 사실. 낙찰 금지 뭐. 자, 그 다음에 17번. 다가구 주택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할 때 범위를 건물에만 하면은 안 되고, 건물 낙찰가에만 배당이 되고, 토지 낙찰가는 무배당된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전세권 해달할 때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범위를 토지 전부 및 건물로 해달아야 된다. 자, 이 무슨 말입니다. 이 다가구를 배당을 저는 자주 가보거든요. 가보면은 세입자가 많아요. 많은데 서로 싸움하는 거죠.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전입 확정인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배당이 다 됩니다. 순번 따라서. 그러나 건물에 전세권 한 사람은 거의 95%가 범위를 딱 잊어야 하거든. 주거용 건물 4층 북쪽에 504호, 55제곱미터 이나서거든요. 그러면은 땅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에 침범을 못해요. 건물 낙찰가에서만 저기에 싸움할 때 그거 조금 낀가준다. 그럼 굉장히 불리하겠죠. 불리합니다. 그래서 법무사 할 때 토지 및 주거용 건물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록에 보면은 토지도 전세권 설정지 나오고 건물에도 나오고 두 개 다 나와야 돼요. 내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에만 내 이름이 나오면은 나중에 배당 때 가보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내가 보니까. 이해하시죠? 또 요리 나왔더라도 혹시 자기가 전입 확정을 했으면은 또 그건 또 별도죠. 그러면 이제 전입 확정을 했기 때문에 토지까지 배당이 또 막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보통 전세권 하면 또 전입을 안 하더라고. 또 보니까 안 하고 전세권만 덜렁 또 해놨고 건물에만 딱 해놨고, 이거는 완전히 내 1억짜리 5천만 전세 뭐 이거는 날라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잘못했는 건 법무사 여직을 잘 몰라서 그래. 접수를 받을 때 전세권 나 5천 1억을 해달라 하면은 다가구 주택에, 아파트는 상관없이 전주밖에 없으니까, 아파트는 건물에 해도 대지 사용까지 배당이 미치는데, 이 다가구나 단독주택은 땅 별도, 건물 별도로 배당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전세권 범위를 이게 토지 및 한강 이렇게 해서 토지 및 주거용 건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리 하면 위험하다. 이해가죠? 자, 18번입니다. 18번도 그래요. 18번도 보면 다올 때 전시할 때 범위를 토지 전부 및 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도 대부분 뭐 19개는 이래요. 어떤 거는 보면 이제 토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에도 나오고, 우리 등기부 따로 오죠. 단독주택 나올 때는 토지 건물 따로 오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자기 이름이 나와 있네.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건물에만 딱 올려져 있으면은 나중에 배당 때 배당 짜보면은 지금 토지에는 아주 접근을 못하니까 굉장히 약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건물이 뭐 3이 됐다 그러면은 땅값은 7억이고 건물은 1억인데 반타작했어요. 그러면 땅은 7억이면 3억 5천이고, 만약 건물이 5천이다 그러면은 2,500 그어서 하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잽이.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 설정할 때 범위를 잘 정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걸려요. 이게 많이 걸려요. 자, 한번 볼까요? 예로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20일에 2649. 20일에 2649. 그래서 보통 이 이제 이 세입자들이 다가구에는 못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화면 보세요. 안산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거린주택 이렇게 경매되는데 임차인이 많죠.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이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쭉 있습니다. 있으면은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 김은지 사고 이런 사람들 그죠? 건물에 전세권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건물 등기부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면 배당 때는 아주 그냥 못 받는 경우가 흔하게 벌어집니다. 자, 얼구에 자 전세권에도요. 얼구에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보면은 범위가 이깁니다. 동남쪽 3층 이러면 안 돼요. 뭐 빠졌다고요? 토지 전부 및 건물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토지에도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물도 받는데 또 요것만 한 사람은 아주 불리해요. 요것도 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전입하고 확정을 찍어버리면 또 토지까지 배당이 됩니다. 확정이기 때문에 배당이 되는데 요것만 한 사람이고 건물만 해놓은 사람은 아주 불리하다. 자, 이해가시죠? 근데 이때도 수수료가 깎아야 아니 이제 보통 집주인한테 하거든요. 이제 이 세입자가 많고 하니까 그 안전장치 한다고 자기 딴에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요. 자기 딴에. 또 중개업소가 또 그냥 하락하고 또 권유를 하고 이러면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사람도 전입 신고하고 확정 찍어야 돼요. 그럼 그건 별도니까 전입 확정은 대지까지 미치거든요. 영향을 미치는데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특히 다가구 단독주택 할 때는 꼭 토지 전부 그 문구를 범위에 넣어야 된다 하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많이 부닥쳐요. 많이 배당대 가보면은 많이 부닥칩니다. 이 문제는. 자, 19번 울산시 남구 아파트다. 그죠? 아파트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경매 보면은 주택공사가 직원을 내어놨고 같이 많이 어울려 달립니다. 이럴 때는 하나로 보면 됩니다. 주택공사하고 같이 한일처럼 보면 되는 거예요. 임차인하고 따로따로 한번 할 필요 없고 5,500짜리 주택토지공사에서 지난번에 여기 파키스탄 직원이 외국에 한국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자기가 4천만원 전세인데 지돈 300 들어가고 나머지는 LH공사 여기서 대주다 하더라고. 우리 외국인도 대주는가 봐. 외국인도 대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대주고 있죠. 소년 가장 사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서 보면은 토지주택공사하고 세입자와 같이 이렇게 막 맞물려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20번 봅니다. 20번도 마찬가지. LH공사에 6천만원, 4,800원, 그죠? 4,800만원. 4,800이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뭐 인수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2천만원도 인수고. 다 끈끈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전세권자 김광기는 소유자가 되어 혼동으로 인수가 아니다. 자, 지가 전세권 사천했는데 그 집을 사게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되죠. 이럴 때의 사천은 인수가 아니다. 인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가등길 했는데 내가 소유자가 됐다. 마찬가지죠. 전세권 했는데 소유자 됐다. 또 1순위 건유당을 했는데 소유자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혼동이라고 그래요. 혼동. 자, 22번.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인수가 된다. 하지만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에 대한 건주당을 하고 대한 새마을문구에서 경매 신청 재건이 되면은 말소가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 거면요. 여수에 보니까, 자, 여수 뒷페이지 봅니다. 뒷페이지. 여수에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경매 나오는데, 등기부를 보니까요. 김정미 씨가 전세권자인데, 한려 새마을금고하고 부닥칩니다.
할려 세만고, 아니, 이거는 아닌데, 잠깐만요. 아, 밑에 봅니다, 밑에. 밑에 보면은 7번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7-2로 7번 전세권 건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한려, 여수, 한려, 세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자, 7,500만원짜리 이제 전세를 내가 들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요. 세입자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 가면 되느냐? 주로 새마을 가면은 대출이 좀 됩니다. 그럼 새마을 금고는 그 7번에, 여기 전세권 설정 요거를 7-2, 이게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부기등기 해가지고 7번 전세권 건저당권 설정. 우리 여기 똑같죠. 우리 유동화사에서 건저당권 이전하듯이 똑같아요. 거기다가 질권하듯이 딱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놨는데 나중에 여기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이자를 잘 안 내더라 그러면은 요 가지고 또 전세권 경매 임의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임의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부동산 경매가 아니고 전세권자가 바뀝니다. 요거 같으면은 이 사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환경지로 낙찰 받으면은 그럼 보통 7,500이니까 내가 낙찰을 한 5,000 받으면은 그 사람이 7,500 전세 준 돈을 내가 5,000에 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싸게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번에 보면요. 자, 한번 더 봅시다. 여기 이제 22번. 21에 1268. 21에 1268. 자, 잘 보세요. 여수에 이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여수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이 22평입니다. 22평이고 미납이 되고 막 그러네요. 그럼 이 미납된 사람은 아마 부동산이라 보고 샀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건 부동산 맞네. 부동산 맞는데. 자, 봅시다. 임차인이 3명이 뭐실이 나오네. 그러면 크진 않는데, 월세가 둘이가 있고 뭐 그렇네요. 아마 이거는 같은 사람 같이 보이네. 그게 7,500이 있다가 600에 40만원이 아마 또 다시 뒤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전세권자를 보면은, 여기 있죠. 전세권자를 보면은, 이제, 등기를 보면요. 이 전세권자가 돈이 이제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이제 주로 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제 새마을권 가면은, 여기 있죠. 전세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은 이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여수 새마을 금고에서 이 담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7번에 전세권 설정했는데, 7-2로 전세권의 건저당권 설정,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이게. 이자가 안 들어. 그러면 또 7-3 해갖고 또 경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경매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거는 전세권 경매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전세권자에서 바뀌는 거, 소유자 갖고에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세권 이야기입니다. 전세권. 23번입니다. 전세권만 매각. 자, 요것들은 전부 다 전세권만 팔린 겁니다. 그럼 이걸 검색을 짜놓고 여기 있어요. 옥션을 가면요. 옥션을 가서 이게 이제 특수물건. 경매 검색에서 요 특수물건에 보면은 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네. 전세권만 경매 있죠. 자, 요겁니다. 전세권만 경매하겠다. 전세권만 경매. 그죠? 전세권만 경매. 고작입니다. 어디 있네. 여기 있죠. 자, 전세권만 경매를 눌러보니까 그리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근데 사례가, 자, 전세권만 경매 낙찰된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전세 1억이 들어가면 내가 낙찰을 7점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1억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 됩니다. 근데 기간은 똑같이 그 남아있는. 예. 전세권에 이제 1억에, 그 권리자니까, 1억에 자기가 소유자가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자, 그래서
점포동이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로 10억에 7억 됐죠? 이거 봅니다. 전세금만 매가지고 4억을 1억 8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죠? 4억을 1억 8천에 받았다. 4억이,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낙찰된 건데, 보면은, 지금 이제 전용이 53.64가 여기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3억 7천 정도 가다. 3억 7천. 가는데, 감정가는 1차는 4억인데, 내 낙찰가는 1억 8천이다. 그러면은 싸게 받은 겁니다. 싸게. 전세권, 여기에, 이덕우씨가 전세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세권에 건조당을 했는데, 새마을구에서 해가지고 이덕우 전세권에 임의기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이 이제 여기서 낙찰이 되면은, 이 전세권자 이름에서 이제 이게, 누가 K, 낙찰이 바뀌는 겁니다.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소유자한테 나중에 원금을 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소유자는 이제 소유자한테 4억에 해당되는 전세 금액을 달라 이럴 수가 있습니다. 14에 전세권도 확보가 되는 거를 알아야지. 그렇죠. 14에 2784에 봅니다. 14에 2784를 보면은 이게 이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인데 자 여기 보면요. 자 봅니다. 노유자 시설 토지 별도 등기성 전세권만 매각. 자 요거로 봅니다. 전세권만 매각. 이게 무슨 말이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요리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 아는데 그냥 대법원에 가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대법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끝나서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세권만 매각 해놨죠. 전세권만. 자 그러면은 이게 전세권만 매각한 거는 요거는 자기가 아마 부동산인가 싶어 낙찰받아 미납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법인에서 이제 받은 겁니다. 법인에서 1억 8천 주고 자 요 보면은 요 보면 이제 요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이 4억입니다. 4억짜리인데 요 보면은 이제 전세권자가 4억인데 그거를 1억 8천에 좀 싸게 받은 거예요. 전세권이 그런 서용인 채마를 긋고 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강서구의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쭉 보죠. 깎고 표제부 지나고 깎고 이전이 되고 자 얼굴이 나오네. 자 전세권 설정 그죠? 전세권 설정 이거 나왔는데 이 몇이고 3순위네. 3순위에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3-2 뭐 채권 가압류 되고 그 다음에 8순위 8순위 요거구나. 자 8순위 전세권 설정이 여기 4억입니다. 4억. 그럼 낙찰이 되면은 요 이름 바뀌는 겁니다. 이름 뭐 황땡땡 이름이 바뀐다. 그렇죠. 전세권도 대출되죠. 자 여기 있네. 8번 전세권에 건전항권을 설정했다. 누가? 서용인 새마을고 설정했어요. 하고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8번 전세권 임의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누가 합니까 지금? 새마을고 그죠? 건전항은 여기서 경매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낙찰받을 기간까지 굳이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한테 선택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권리를 가온 거니까 완전히 얘로 황이다. 그러면 황이 4억에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한테 계약서가 있겠죠. 이제 거기 이제 완전히 소유자 건전한 건 이제 전세권자가 바뀐 거죠. 전세권자가 내가 이제 집주인한테 4억 내놔라, 나 나가겠다 이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25번 전세권만 경매 1억 3천이 1억 2천이 나셨다. 자, 요거는
부산의 금정구에 1억 3천에 전세인데 1억 2천에 가져왔다. 이거는 좀 금이 작죠? 한 8천 정도 받으면 좋겠다. 내 느낌에. 8천 정도 받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조금 이게 되는데, 한 본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약합니다. 자, 26번. 걸린 상가가 아닌 전세금만 경매. 주 거성에서 12억 전세권자 7억 전화 받고, 자, 한번 봅니다. 그거 보면은 12억짜리가 7억 전에 팔려요. 7억 전에. 자, 주식에서 거성이 12억가 있던 거를, 한우리 신입에서 담보를 잡았다가, 요게, 낙찰해서 내가 등기부 띄보니까, 거성의 등기가 지금 YH인가 대부에서 갔더라고요. 이게 전세권이. 이전이 돼가지고. 1번 전세권 이전됐어요. 돼가지고, 요거를 이전해가지고, 여기서 또 경매를 넣어줘가지고, 12억, 요게 이제,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7억 2천 준 전세권자가 12억 정도 배당을 받은, 뭐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에 3, 4, 5, 4. 요거 17에 9030입니다. 17에 9039. 자, 여기 보면요. 대전에 중구의 상가입니다. 상가가 44억짜리가 12억에 팔리죠. 누가 샀습니다. 12억에 샀다. 자, 이 원인을 보면은 밑에 가보면요. 원래 전세권이 여기 이제 10억이 있는데 요 12억이 이제 경매를 산 겁니다. 이 사람이. 요거는 여기서 사고 소유자 된 겁니다. 12억짜리가. 자, 보겠습니다. 원래는 7억 2천에 이 법인이 산 겁니다. 7억 2천에 산 거고, 샀는데 자기가 이제 건전항이 이전되는 거죠. 전세권 이전돼가지고 소유자가 전세권자가 바뀐 거죠. 자, 얼구 봅니다. 얼구 갖고 말고. 오늘 아주 고급방 하시는데 잘 따라오시네. 얼구 다 뺐나? 얼구야 나타나라. 어다 뺐어 이거. 아이고, 너무 찾기 어렵다. 자, 넘어가십니다. 자, 무슨 말을 보니까 요 업체는 요 사건에서 아까 7억에 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전세권자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지가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선순위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받아가는 거죠. 그럼 요번에 그래가 있는데 이제 12억 300원 했으니까 지가 다 가져갔다는 배당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뒤에 소유권이 쭉쭉쭉쭉 해가지고 누가 지가 경매 넣네. 지가 경매 넣고 전세권자가 경매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전세권자 좋은 게 뭡니까? 돈 안 줘? 그럼 경매 넣는 거죠. 경매 넣으면은 이제 이미 건전당 설정과 똑같으니까 넣어가지고 높게 팔리면 도움이 되는 거고, 아까 7억이 전 주고 샀는데 7억에 팔리면 이전 손해 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세 든 사람이 그 이름만 바뀌지 이거는 날짜는 이전에 있는 사람을 제가 그대로 가서 못 말하지. 그렇죠. 그 권리를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 거죠.